동사 수특 5강 개념 6. 자, 우리 수특 54쪽을 빠르게 보고 가겠습니다. 불교의 토착화, 동아시아 불교의 특징 세 가지 아까 언급했었는데 국가불교 혹은 호국불교에 대한 사례가 나오면 여러분들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국가의 지원과 주도로 대장경을 제작하는데 팔만대장경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거대한 사찰 등 윙깡 룽먼 사원은 말할 것도 없고요. 황룡사 특히 그리고 황룡사 9층 목탑이 대표적인 또 사례인데 선덕여왕 때 자장률사라는 승려가 건의를 합니다. 황룡사의 9층 목탑을 세우면 주변 36개 나라가 굴복해 올 것이다 라는 그런 창건설화가 있고요. 경덕왕 때 왕이 주도해서 만든 석굴암, 불국사, 그리고 도다이사 등등등입니다. 조금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자, 자료 플러스를 보면 사진이 나옵니다. 이게 부모 운중경 그림이고요. 이게 산신각이에요. 사찰의 여러 건물 중에 대부분 제일 안쪽에 있어요. 그리고 이게 신불스팝을 볼 수 있는 하치만 신상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하치만 신상은 원래 신토의 신이었는데 불교의 신으로 흡수가 된 거죠. 그래서 이에 따라서 불교 문화가 발전을 하게 되는데요. 한번 쓱 보고 가면 됩니다. 불상과 불화 그리고 범종 나라마다 모양은 다르긴 하지만요. 그리고 사찰과 탑이 제작이 되는데 이 탑은 석가모니의 사리를 모신 건축물로 예배의 대상이 됩니다. 근데 각국의 특성이 잘 반영된 것이 중국은 벽돌을 재료로 한 전탑이고요. 한국은 화강암, 아주 단단하죠? 석탑이고요. 일본은 목탑입니다. 그래서 목판 인쇄물도 발달하는 게 이 불교에 대한 기록을 남겨야 되기 때문이에요. 신라의 무구정광 대다란이경, 그리고 일본의 백만탑 다란이경, 그리고 송과 요, 금도 대장경을 만듭니다. 고려의 팔만대장경도 있습니다. 5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승려들의 활동은 아까 다 잘 정리가 됐고요. 밑에 이 당나라 때인 거죠. 동아시아 문화권이 형성이 되는데요. 이 당의 개방성을 볼 수 있는 게 장안은 그야말로 국제 도시였어요. 그래서 장안의 모양 형태 자체가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발해 상경성 그리고 일본 나라 시대 헤이조교 역시 장안을 모방을 한 것이고요. 각국의 외국인들이 몰려왔다라는 건 말할 것도 없고 특히 산둥반도에 신라인들, 제당 신라인들이 살았던 신라인 타운이죠. 신라방이 있고 발해 사신 숙소인 발해관도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이때 9세기 장보고가 완도의 청해진을 거점으로 이제 해상교역을 주도하게 됩니다. 근데 장보고도 당나라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신라인들과 네트워크가 형성이 돼 있었어요. 그 네트워크의 거점이 바로 산둥반도에 있는 적산 법화원 사찰이에요. 사찰. 그래서 이 사찰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장보고의 도움을 얻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앤닌이 그랬던 거죠. 신라방에서 앤닌이 많은 신세를 져요. 나중에 장보고를 직접 보진 못했지만 아주 흠모하고 존경한다라는 그런 편지를 쓰기도 하고요. 장보고 통치 아래에 있던 중국 내의 어떤 신라방이 자신에게 베풀어준 배려가 아니었으면 돌아가기 힘들었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본이 견당사 파견하죠. 7세기부터 9세기 말까지. 9세기 말이면 이제 당나라 쇠퇴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이때 동아시아 문화권, 율령과 유교, 불교 한자 등을 공유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관련된 부분을 완자 81쪽에서 볼 거예요. 이 사진에 나와 있는 책이 지금 완자여서 실었는데 지금 648년에 이제 현장이 만든 대안탑. 이게 벽돌로 쌓은 거고요. 이제 한국은 이런 석탑, 일본은 목탑. 이게 쇼토쿠 태자가 만든 호류사입니다. 저 바로 밑에 자료 4번 볼게요. 네, 이것도 사진이 나옵니다. 그래서 당나라 이렇게 보면 네모반듯하게 내어놓고 가운데 궁성 있고 큰 길 주작대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비슷하게 다 따라하게 되는데요. 발에도 이렇게 네모나게 궁성이 여기 있고 주작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헤이조교 나라시대 역시 마찬가지 8세기죠. 궁성 있고 주작대로 이렇게 모방하여 건설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성리학으로 바로 넘어갈 거예요. 성리학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주의입니다. 주의. 성리학을 집대성한 사람 그 주의인데 그래도 이 성리학이 나타나게 된 흐름과 그 이유까지도 살짝 봐야 전체적인 중국사에서의 그런 학문의 흐름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쭉 짚고 갈 겁니다. 자, 춘추전국 시대에는 공자와 맹자에 의해서 어떤 사상이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진나라 때는 이런 유가 사상이 분서갱유로 인해서 탄압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한대에 들어서 유학이 관학화되면서 이 탄압 때문에 다시 유교 경전의 작구를 해석해야 되는 훈고학이 등장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 남북조 때는 불교나 도교가 상대적으로 융성했기 때문에 좀 유교는 침체되었고요. 당나라 때 이 훈고학을 집대성한 공영달의 오경정이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선지로 종종 출제가 되고요. 시대와 연결을 잘 시켜놓으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송나라 때 성리학이 주의에 의해서 남송주의에 의해서 성립을 하게 되는데요. 성리학이 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이 있습니다. 사대부층이 이때 문치주의 정책의 결과로 성장을 하게 되죠. 그리고 대외적인 그런 환경을 보면은 송나라의 문치주의 때문에 주변의 북방 민족이 성장을 하죠. 뭐 거란, 서하, 금 이런 북방 민족의 압박 때문에 약했지만 문화적인 어떤 자존감,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빛나는 중화다라고 하는 중화 사상과 중화와 오랑캐를 구분하는 화이관, 어떤 민족주의가 이렇게 상승하는 과정에서 성리학이 또 성립이 되게 됩니다. 성리학에 이런 그런 배경적인 내용들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성리학의 교조화, 경직화에 반대해서 양명학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